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단독 정보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군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군 왜 이럽니까? 제발 좀 정직하십시오. 소통을 중요시하는 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직합시다. 단독입니다. 그 러시아가 핵폭격기를 도발을 했는데 우리 군이 또 거짓과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게 정보 분석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러시아가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초계 비행시켰습니다. 바로 11월 27일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의 연합뉴스에 저녁 8시 4분에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저녁 8시 4분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몇 시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 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우리 군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종료 직후에 브리핑 자료를 즉시 발행한 일본의 통막입니다. 바로 일본은 저녁 7시 30분에 일본의 합참이라고 할 수 있는 통막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비행 경로까지 나와 있죠. 자, 이 러시아 투폴레프 95 핵폭격기가 여기 동해 중간쯤으로 해서 날아와가지고 스시마 해협을 빠져나가서 여기 오키나와 제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해 쪽으로 들어와서 일본 열도를 쭉 감싸 안고 돌아가서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서부터 이 홋카이도까지 워낙 일본의 이 영토가 길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종료되는 데까지 다 이제 추적하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나가면은 우리는 상황 종료예요. 들어왔다가 나가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회전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지켜봤다가 이제 상황이 끝나면은 우리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발표 안 했어요. 일본은 상황 종료되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즉시 이 항로도를 딱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상황 종료된 즉시냐? 그리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했냐?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거짓말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한반도 주변을 초계 비행했다라고 작전을 끝마치고 나서 바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라는 러시아 통신사에 나온 원문을 그대로 지금 여기 이제 발췌를 해서 해석을 여기 한 겁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은 몰라가지고 구글 이 번역기에다가 러시아 말을 한국어로도 돌려보고 영어로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흡사한 번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투폴레프 95 MS 전략 미사일 폭격기는 일본해, 황해와 동중국해의 중립 공역을 계획 비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해, 이거는 동해죠, 동해.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도 아마 일본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해 그리고 황해는 서해죠. 그리고 동중국해의 중립 공역을 계획 비행했다. 어떤 데도 정기 비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일본 통막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황해, 즉 서해로 들어간 항로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해와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의 중립 공역을 비행했다. 영공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20km, 영토에서 20km 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중간으로 다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은 서해 쪽에는 카디즈와 차디즈가 있죠. 중국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남해 쪽에는 차디즈, 카디즈, 자디즈 다 겹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해는 우리 카디즈, 즉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오든지 이 3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다 밟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 공군 전투기는 일본 즉 동해 그리고 황해 및 동중국해의 중립 기상 정기 비행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투폴레프 MS 95 MS 전략 폭격기와 함께 비행했다. 이렇게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고요. 이것은 11월 27일
13시 18분. 그러니까 러시아 시각으로 13시 18분이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 모스크바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7시 18분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 한 10분쯤에 보도를 했으니까 이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 그리고 타스 이런 데서 7시 18분에 처음으로 보도가 됐겠죠. 자, 러시아는 그러니까 저녁 한 7시경에 작전 마치고 즉시 딱 보도자료 준비해놨다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그것을 이제 정보 분석 다 끝나고 항로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을 7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런 것들을 보고 통신사끼리는 이제 이 기사를 교류하니까 이걸 보고 기사를 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은 오늘 우리 언론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브리핑 안 했어요. 언론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27일 동해상공을 비행하자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접근해서 경계 비행을 실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서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레프 95MS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의 즉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공에서 정례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비행 도중 수호이 35 전투기들과 A-50 조기 경보기 한 대가 호위를 했고 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즉 자디즈 쪽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외국 군용기가 어느 방향으로 오든 우리 전투기가 즉각 대응하기 위해 경계 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 군용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디즈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다. 카디즈 진입한 건 아니다. 라고 왜 우리 전투기가 나갔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자, 북한 어선들이 우리 군의 경계망을 다 뚫고 우리 해군의 경계망을 다 뚫고 삼척까지 2번이나 내려왔는데 그거 다 은폐했죠. 그리고 추방을 하는 것을 그 휴대폰에 사진 찍히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러니까 삼척까지 2번 내려온 거 다 은폐를 했죠. 그렇지만 결국 다 들켰죠. 그리고 창린도에서 23일 날 포사격을 했는데 그것도 은폐했죠. 그러다가 북한이 느닷없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들켜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은폐까지는 그렇다 치고 물어봤는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거짓말이냐? 자, 일본의 아까 그 통합망료 간부가 발표한 그 사진 자료, 그러니까 이 항적 자료를 그대로 투명 파일에 갖다 붙여서 구글 지도에 갖다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 나와요. 자, 어떻습니까? 자, 파란 점선이 우리 카디즈입니다. 파란 점선 내부가 우리 카디즈인데 이 투폴레브 95 폭격기가 내려올 때 밟고 지나와서 수십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서 수십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하고 뭐 거의 100킬로 이상이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밝힌 그 투폴레브 95 핵폭격기의 비행 경로를 그대로 따서 구글 지도에다가 똑같은 축적으로 해서 구글 지도에 갖다 붙여서 얻은 자료입니다. 뭐 이게 뭐 위성이나 뭐 엄청나게 정밀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카디즈를 100수십 킬로 이상 비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왕복으로. 그러니까 뭐 왕복 다 따지면 거의 뭐 한 300킬로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를 우리 카디즈 내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300킬로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0분 이상을 우리 카디즈 즉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투폴레브 95가 여기까지 왜 왔냐? 뭐 그거는 지금 오늘 지금 11월 28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아메리카 함이 즉 미국의 강습 최신의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함이 일본 사세보에 여기 있는 이 사세보에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기념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제가 신흥일 국방TV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7함대가 항모 2척으로 간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투플레브 95 폭격기가 그 아메리카함의 진짜로 왔는지,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자, 이렇게 밟고 지나갑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이 정도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왕복 다 합치면 한 3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군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인균이 너가 겨우 뭐 이거 구글 지도 가지고 뭐 정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러시아 국방부가 이렇게 공개를 한 동영상입니다. 바로 지금 이 투폴레브 95 핵폭격기에서 왼쪽 창문 밖을 보면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지금 여기다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저 우리 한국 공군의 KF-16입니다. KF-16이 바로 옆에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둥근 이 물체는 바로 투폴레브 95의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앞에 있는 대가리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와이드 렌즈입니다. 와이드 렌즈. 우리 휴대폰처럼 아주 광각 렌즈예요. 휴대폰, 자,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아도 광각 렌즈의 특성상 아주 멀리 이렇게 조그맣게 찍혀버리죠. 휴대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엄청 이렇게 크게, 이게 이제 와이드 렌즈, 광각 렌즈의 왜곡 효과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왜곡돼서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데 이게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와이드 렌즈의 특성상.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KF-16이 이 정도로 가까이에 지금 비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 KF-16이 지금 자디즈 침범한 겁니까? 카디즈 침범이 아니라면 우리 KF-16이 지금 자디즈, 즉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내용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투폴레브 95 핵폭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해서 그것을 이제 엄호 요격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잘했다. 카디즈 침범했길래 경고하고 옆에서 못 들어오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요격 비행을 했다 라고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발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 이겁니다. 아니, 푸틴을 형님으로 모십니까? 푸틴이 우리 형이에요? 푸틴에게 그런 불경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김정은이한테 그러고 있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푸틴한테까지 이렇게 쫄보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 카디즈를 침범했으면 카디즈 침범했다라고 하고 우리 엄중 경고한다, 항의한다, 그러지 마라 라고 해야죠. 우리 주권국가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게는 그렇게 세게 나가고 일본에게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는 아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엄호를 하고 있는 이 모양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와 일본이 결국 이렇게 발표를 안 했으면 그냥 또 창린도처럼 삼척 어선 2명, 16명 뭐 살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들킨 겁니다. 어선은 2명 추방한 것은 휴대폰이 사진 찍혀서 창린도는 느닷없이 노동신문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들켜버렸죠. 자, 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본이 발표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발표하는 바람에 또 여기까지 좋았다 이거예요. 아니, 시리균이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이상한데 하고는 이것을 이렇게 투명 파일에 따서 그대로 구글에 얹어봤어요. 구글 지도에. 그랬더니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더라 이겁니다. 자, 이 폭격기가 바로 우크라이나 기지를 이륙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카디즈를 침범한 비행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07시경에 우크라이나 기지를 이륙해가지고 이제 동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순항 속도는 시속 한 55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카디즈 침범 공역까지 거리가 한 2100km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다 하는 비행 다 따져보면 결국 카디즈를 내려올 때 한 11시에서 12시경에 내려왔고 침범해서 내려올 때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오후 2시에서 한 오후 3시경
좀 넘어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돌아갈 때 아까 우리 KF-16과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동해를 빠져나가고 우리 영역을 빠져나가서 휴전선 NLL 북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죠. 지금 방금 러시아 폭격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요격했다.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항의한다. 라고 하고는 발표를 했어야죠.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이 이것도 발표 안 했으면 또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 감히 헬조선이 감히 대아라사 제국에게 지금 항의를 할 수 있냐? 이겁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뭐 아관 파천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굴욕적인 외교 행태를 보이는 이런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함께 왔다던 A-50 조기 경보기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일본 통막이 A-50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투폴레프 95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막은.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일본 통막이 맞다라고 하느냐면은 일본 통막은 정확하게 그대로 발표합니다. 자기네들이 A-50도 찍었으면 A-50도 항로도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A-50이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 보도가 이렇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과 수호이 35S와 A-50 장거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동행했다. 라고 지금 나오죠. 이게 이제 러시아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리아 노보스티의 통신사의 보도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50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러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황해에 갔다 했지 않습니까? 황해. 서해입니다. 서해. 그런데 서해 가는 내용이 일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혹시 이 A-50이 일본 자디즈로는 들어가지 않고 아예 동해로 진입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 카디즈만 쭉 해가지고 서해 갔다 온 것은 아닐까요? 그걸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이제 일본이 자기네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자디즈, 즉 일본의 방공 18구역만 침범한 투폴레프 95 폭격기만 쭉 항적을 공개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러시아가 황해를 갔다 왔다 라고 발표를 분명히 했고 A-50도 같이 갔다고 했는데 A-50이 지금 왔다 갔다 한 흔적은 지금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고 일본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영역 밖에서 A-50이 움직였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완전히 우리 영공 가까운 곳에서 쫙 훑으면서 서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러시아가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은 러시아는 황해로 갔다 참 그리고 A-50도 갔었다 참 이라면은 우리 한국 국방부가 그것마저도 이거는 만약에 제 추리가 맞다면 이것은 초대형 거짓말이죠. 살짝 밟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 영역에서만 놀았는데 이걸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참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를 갈라먹겠다고 작정한 이 적성국의 위협에 침묵하는 군대,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국군입니까?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사진 자꾸 보여드리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7월 23일 날 우리 독도 상공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기념으로 이 패치를 만들어서 기념 패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를 침범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치까지 만들어서 패치까지 이런 엄청난 도발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정례 비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갈라치기, U자로 갈라치기 하는 이게 이제는 정례 비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U자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정례 비행화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우리 군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군대입니까? 국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심 잡으십시오. 우리의 동맹이 누군지, 우리의 적성국은 어딘지, 또 우리의 우방은 어딘지, 적은 어딘지, 적성국은 어딘지, 동맹은 어딘지, 우방은 어딘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말 한마디 못하고 카디즈를 100수십 킬로 이상 왕복해서 300킬로 가까이 지금 침범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말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경도 장관님 그러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